시간 우리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명나라, 청나라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이 이제 원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이 원나라는 누가 세웠던 거냐면 몽골이 세웠던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원나라가 이제 망하게 돼. 그치? 이 원나라는 이제 몽골이 세웠다. 그러니까 몽골이라고 한다면 이제 겁나 오랑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원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대신에 이제 중국 전통민족이 있지. 자, 걔네를 갖다가 힌트. 자, 뭐라고? 한족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 한족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 자,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발글 명나라야. 그래서 이 명나라면은 너희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한족들이 세운 한족 전통국가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명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주원장이야. 그런데 이 주원장을 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어. 자, 그걸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홍무제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홍무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는데 자, 홍무제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쳤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개혁 정책을 펼쳤던 목적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보고 갈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사회 1을 찍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괴롭혔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도 계속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자, 그런데 홍무제가 자, 개혁 정책을 펼쳤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 전까지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다시 누구로 돌아가자? 네, 한족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자, 한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수한 문화를 자,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권력, 그게 바로 뭡니까? 네, 황제권이죠. 그러니까 황제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거지. 자, 그렇다면 이 홍무제가 자, 펼쳤었던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그 개혁 정책이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자, 우수한 한족 문화를 어떻게 한다? 네, 회복시킨다. 그러면 회복시킨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책에서는 네, 부활시킨다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했던 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과거제를 실시하기 시작해. 저번 시간에 이제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이 원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멍청했기 때문에 과거제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몽골족들은 굉장히 이 지능이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멍청한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몽골족한테 과거 시험을 줘. 그러면 얘네가 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시험 자체가 폐지됐었어. 그런데 이제 한족들의 그 전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 얘네가 어떻게 했냐? 과거제를 다시 살려버렸어. 과거제를 살려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한족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네, 육류라는 것을 갖다가 발표했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육류라는 것을 육류. 네,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육류.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강의 찍고 그러니까 도라에몽 PD가 네, 치킨을 사줬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을 위해서 사준 건지 왜냐면 선생님은 치킨을 별로 잘 좋아하질 않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네, 선생님은 네, 유일하게 싫어하는 동물이 닭을 별로 선생님 좋아하지 않아. 근데 저 인간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네, 도라에몽 PD가 여하튼 치킨을 시켰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육류 이때의 그 육류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육류라는 것은 뭐냐면 6가지 유교 방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 6가지 유교 방침.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든가 친구들끼리는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든가 이런 아주 고리타분한 6가지 유교 방침을 각각의 집에다가 다 이렇게 방침을 내려준 거야. 그래서 모든 집에 있는 구성원들이 네,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한족 문화 회복을 위해서 자, 이런 노력을 했구나. 자, 또는 네, 유교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노력을 했구나. 이러고 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이 황제권을 강화시켰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지. 그런데 이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재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폐지시켜 버렸다. 자, 이 재상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제갈공명 들어봤지? 삼국지 보면은 이제 왕이 있단 말이야. 이제 유비라는 왕이 있었어. 근데 그 왕 아래에서 재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갈공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왕보다도 네, 이 제갈공명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얘는 대가리가 겁나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왕이라는 건 좀 약간 허수아비고 이 재상이라는 놈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얘네가 막 이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왕은 왕이지만 이 재상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원장은 이 재상제를 아예 폐지시켜버리는 거야. 그럼으로써 내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 황제권을 강화하는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갑제를 통해서도 역시 황제권을 강화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갑제라는 것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갑제라는 것은 자, 백호가 있습니다. 백호. 자, 백호가 있는데 백호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호예요. 10호.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집을 10호, 그러니까 10개의 집인 거지. 그치? 근데 중국은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네, 100호, 100개의 집들이야. 그런데 이 100개의 집 중에서, 자, 한 집을 2장으로 만드는 거야. 2장호. 2장호지. 그러니까 우리가, 2장호. 네,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마을에 이장님이 있잖아. 그쵸? 이장님이라는 건 그 마을의 모니,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100개의 집 중에서 한 집을 이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장호가 감시를 해. 이 백집을. 그런 다음에 조금 낌새가 이상하네? 저놈 봐라? 이러면 바로 어떻게 하냐면 주원장께 와가지고 슈를 이렇게 꼬질르는 거야. 그치? 그게 바로 뭐냐면 이갑제예요. 어쨌든 이갑제를 통해서 이갑제가 뭐다? 이걸 정확히 알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이갑제를 통해서 황제의 권력은 어떻게 됐을까?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자 토지 대장이라든가 또는 뭐 호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했어. 그래서 토지대장이라는 건 너희들 알겠지만 예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다 정한 거예요. 그리고 호적이라는 것은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조사한 거야. 그럼 왜 조사했겠니? 그렇지. 그거를 조사해야지만 네 뭐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걷기가 좋죠. 그러니까 세금 걷기 위해서. 그래서 홍무지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어.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누구냐면은 영락제라는 사람인데 자 이 영락제는 명나라 최고의 전성기 때 황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될 거야. 그래서 전성기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영락제가 수도를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 베이징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어디입니까? 네 북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북경 네 북경 나중에 만약에 예 뭐라고요? 국경반정. 네. 좀 쓸데없는 얘기 네,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그래서 이제 북경,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중국에 간다고 하면은, 네, 선생님은, 네, 북경, 네, 가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베이징 덕이 굉장히 유명하대. 닭은 안 먹지만 또 오리는 먹어. 그래가지고, 자, 우리 이런 얘기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북경을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대단한 거야. 베이징 덕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자, 중국 최고의 중심지, 바로 어디냐? 북경이야. 그런데 이 베이징이죠. 북경, 베이징입니다. 자,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영락제가. 그리고 역시 이거를 통해서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요거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영락제면 사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영락제 때가 명나라 최고의 전성기라는 것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영락제 때 정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화가 뭐 했다? 해외 원정 떠났다. 그러면 정화라는 인간은 누구냐면 이 영락제가 굉장히 이뻐했던 황간입니다. 자, 황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 그죠. 물달걀이 없는 사람. 물달걀, 불알.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제 영락제가 이 내시를 불러가지고 황간을 불러서, 정화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큰 범선을 지어라. 그러니까 아주 큰 배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아주 큰 배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여행의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한번 생각해봐. 이 당시에 이 정도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영락제가 진짜 세긴 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를 이제 대충 뭐 종이배 같은 거를 접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큰 배, 아주 만들기 힘든 배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배를 타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원주민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아주 큰 배가 정말 자기네가 보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그 노아의 방주같이 아주 큰 배가 이렇게 싹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구리 네 그냥 스구리입니다. 닥쳐 스구리 네 스구리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아,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전쟁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은 네, 그 배에다가 그냥 수구리, 그렇죠. 엎드려가지고 절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화는 세계 곳곳을 다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 당시에 아프리카를 떠났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래 여기까지 가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 무슨 관계를 가졌냐면 네, 조공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공이라는 것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내가 약해, 그치? 그럼 내가 조공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물건 같은 거 한마디로 뭐냐 삥 뜯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의 해외 원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이것으로 인해서 화교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야. 특히 이 화교가 어디에 많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네, 동남아시아에 발생하게 되었다.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화교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 땅 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얘기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중국인들은 지금 15억이 넘어가고 있죠. 네 아주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런데 이 중국인들은 실제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보다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우리가 화교라 그래. 그런데 이 화교가 왜 발생되게 됐냐면은 정화가 해외 여행을 떠났어요. 그죠? 해외 원정을 이렇게 떠나다가 이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이 땅이 좀 살만한 것 같아. 그러면 나 여기서 내릴래 이래. 그러면 야 내려. 그러면은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터 잡고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교가 막 진출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 이 화교가 어디에 진출했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했다는 거 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날벼락이었겠지. 갑자기 중국 놈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원래 옛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애들이 이제 계산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여러분들 주판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마을은 그냥 쑥대밭이 돼요. 그 마을에 있는 경제력은 중국 놈들이 쑥 이렇게 먹어버린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명나라 때는 이랬다.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명나라는 결국 어떻게 된다? 네, 멸망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명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명나라 때 왜구가 침입했어요. 네, 일본이 네, 침입했습니다. 명나라를. 그리고 또 누구가 침입했었냐면 몽골족이. 그러니까 사실 저걸 얘기하면 이 명나라 자체는 그렇게 힘이 센 나라는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족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대가리가 좀 잘 굴러가고 요 정도는 있지만 이렇게 파이트를 잘한다든가 내가 죽방을 잘 날린다든가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몽골이 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얘네가 네, 풍신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놈들은 원래 오덕들이니까 그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왜구하고 몽골족들이 동시에 침입을 했어. 그러면서 명나라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 자,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그죠? 여러분들 뭐 명랑 본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인지 알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명나라가 어떻게 하면 출병했어요. 그러니까 출병이라는 것은 걔네가 군대를 파병시켰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순신이 전쟁을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 근데 그 상태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다 끝났지. 근데 얘네가 40만 대군을 보내게 되면서 얘네 망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자 결과적으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자 뭐가 일어나게 되면요 농민 반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농민 반란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성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자성이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은 네 명나라 어떻게 했다? 멸망했다. 요거까지 기억할 수 있어. 그래서 명나라 주변에 아주 거대하게 커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다. 그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네 여진족이야. 그런데 이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너희도 이제 여진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고 우리가 이제 국사 할 때도 여진족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진족을 부를 때 뭐라 불렀냐면 야이 오랑캐야 그렇게 불렀지. 그러니까 얘들은 웃기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그런데 이 여진족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지기 시작해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진족을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만주족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 알았지? 그래서 이 만주족에 의해서 들어서는 나라가 바로 어디냐? 자 명나라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나라 바로 청나라다. 자 그러면 이 청나라가 어떻게 생겨졌는지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갈 건데 일단 이 청나라에 자 누르하치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고 갑니다. 누르아치, 네, 누르아치야. 네, 누르아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누르아치라는 여진족의 수장, 네, 즉 오랑캐지. 근데 얘가 이 만주족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어. 자, 여진족과 만주족은 똑같은 말이다. 만주족을 통일시켜 버렸어. 자, 그런 다음에 나라를 세워. 자, 그 나라는 뭔가 네, 겁나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 무슨 나라? 네, 후금 나라. 네, 그죠. 그래서 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진족이 과거에 금나라 세웠었지. 그런데 이 금나라가 몽골족의 침입으로 망했지. 그리고 나서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통일하고 만든 건 바로 뭐냐면 후금이야.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태종이야. 근데 이 태종이 야, 후금이 뭐냐? 뭔가 이 후금하니까 이탄 같잖아요. 그렇죠? 그 이탄이 맞아. 이탄. 야, 이게 뭐냐? 나라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뭐로 바꿨냐면 네, 청나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국호를 처음으로 바꾼 사람 누가? 태종. 기억해. 뭐라고? 태종. 이 기억하고 가는데 이 태종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아주 땅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욕심 많아. 그래가지고 어딜 쳐들어왔느냐? 네,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 그래서 무슨 오란? 네, 병자오란이 발생하게 된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자, 청나라 태종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럼 우리 친구는 겁나 구라쉘이네? 그러면서 이거를 뭐로 바꿔버려? 병자오란. 뭐를 일으켰다고? 병자오란이다. 이거 기억하고 가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 나와요. 자, 강희제 나옵니다. 강희제. 그런데 이 강희제부터 옹정제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걸륭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황제의 이 시기가 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냐면 청나라 최고의 뭐다? 전성기다. 이것까지 기억하고 가야 돼. 전성기라는 것은 다른 게 전성기가 아니라 영토를 쭉쭉 확장하며 우리가 전성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은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냐면 중국은 특히 티벳하고 사이가 안 좋지. 선생님 볼 때도 티벳은 좀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도 중국 틱하지 않고 이 티벳은 너무도 인도 틱해요. 이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중국한테 묶여가지고 이때입니다. 이때 점령당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모든 사상은 인도야. 나는 막 카레에다가 밥 먹어. 그치? 그런데 이제 중국이 야, 너 우리나라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이제 미치겠지.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지. 그것이 바로 왜 그러느냐. 이때 때문에 그래. 그래서 원래 중국 영토가 아니었던 대표적으로 타이완이죠. 타이완 섬 바로 대만입니다. 여기라든가 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티베트라든가 또는 뭐 신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영토를 어떻게 한 거야? 확장한 거야. 그래서 지금 확장된 이 시기에 확장된 이 영토가 자,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중국의 영토가 확장됐다. 자, 오늘날 중국의 영토가 어떻게 됐다? 이때 확증되었다. 네, 요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청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 청나라는 자, 소수야. 자, 누가 소수냐면 만주족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청나라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기본적으로 누가 많이 살고 있냐? 한족들이 많이 살고 있겠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 가면 중국 인구의 90%가 한족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소수민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 전통민족 한족이 얼마나 많겠어. 진짜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한족을 소수의 만주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 통치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정책을 두 가지 방식으로 또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 방식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 통치 방식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만주족이 누구를? 한족을 지배하는 거야. 그런데 한족을 지배하는 방식이 두 가지란 말이야.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지배하냐면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강압책을 하죠. 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막 눌러버리는 거야. 그치? 그냥 강압적으로 해. 근데 맨날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맨날 이렇게 막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네가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끔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 네, 조금 토닥토닥 해줘야 되겠죠. 토닥토닥. 네, 그게 바로 뭐냐면 회유책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만주족들은 강압책만 사용한 건 아니야. 그렇다고 회유책만 사용한 것은 아니야. 그렇다면 강압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했다가 시험 문제 1타. 뭐라고? 강압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했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일단 회유책으로 썼던 게 무엇이냐면 한족들에 대해서 잘해줬다니까. 한족들이 좋아하는 걸 막 해준 거예요. 한족들은 뭘 좋아할까요? 네, 과거 시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반대지. 그래서 이 과거제를 해줬어요. 한족들은. 나름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왜냐면 한족들은 이제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과거 시험을 치르게끔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를 했느냐? 대규모 편찬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편찬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책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 당시에 만들었던 책들이 바로 뭐냐면 뭐 백과사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어. 아무래도 이제 한족들은 이렇게 책 쓰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 야 백과사전 하나 만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족들이 되게 좋아했겠죠. 어우 너무 즐겁다. 어우 행복해. 그러면 되게 좋아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어떤 거를 줬냐면, 자 만한병용제라는 것을 했는데, 이 만한병용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족 관리를 등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관리를 갖다가 뽑을 때 굳이 만주족만 뽑은 것이 아니라 한족들도 이제 뽑아내기 시작했어. 물론 이제 좋은 관직을 준 것은 아니고, 네, 하급 관직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로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한병용제라는 것은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한다. 만한병용제입니다. 그러나 강압책도 굉장히 강력하게 강압책을 했어요. 일단은 자 기본적으로 자 만주족에 대해서 만약에 비난을 한다. 그러면 이 비난에 대해서는 무조건 굉장히 엄벌에 처했어. 아무래도 여러분들 만주족을 비난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만주족이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어떻게 했냐면, 네, 여기를 완전 대머리로 한 다음에 갑자기 뒤통수에 머리털이다. 그리고 여기서 네 이렇게 딱,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죠? 황비용 머리라고 하는데 이 남자를 이렇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스님은 양요섭 굉장히 사랑해.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인데 스님 양요섭 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리 양요섭이라고 해도 이 머리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머리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이 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주족이 이런 머리를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 오랑캐 새끼들 막 이러면서 아유 오랑캐 내줘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놀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주족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자체를 아예 방지했다. 대신에 뭐를 강요하게 되냐면, 그럼 너네도 우리랑 똑같이 머리 스타일 해라. 변발과 그 다음에 이제 오랑캐 호자예요. 이 오랑캐 호자. 우리가 중국 떡을 뭐라 부르는지 아니? 중국 떡을? 예, 호떡이라고 하죠. 호떡. 압니까? 벌써 침이 도는데 호떡.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호떡이 왜 호떡인데? 중국 떡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제 청나라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호복.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이 입는 옷이 있어,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강요했었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한족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은 바로 뭐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게 바로 뭐지? 네, 중화 사상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중화 사상이라고 해서 자기네 한족이 이 전 지구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짓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탄압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상은 얘기할 수 없게끔. 그래서 어쨌든 청나라는 자 한족들에 대해서 회유책과 강압책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지금까지 이제 청나라의 역사까지 딱 공부를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자 명나라와 청나라는 닮은 게 굉장히 많아. 닮은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역사의 마지막 시기였기 때문에 얘는 닮아 있는 게 많아. 그래서 두 개를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럼 명청 시대에 도대체 얘네들은 경제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알아볼 건데, 일단 이제 농업을 갖다가 알아보면은 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이 있어. 그 강이 바로 누구냐면 네, 양쯔강이야. 이 양쯔강은요 어떤 책에서는 뭐 네, 창장강 이렇게 나오기도 해. 창장강.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제 양쯔강 이렇게 기억해도 돼.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기억하면 되는데, 이 양쯔강 중상류는 원래 옛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벼농사, 세계적인 벼농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가 바로 어디면 양쯔강 중상류야. 그 다음에 이제 양쯔강 하류로 가잖아. 그러면 어떠냐면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덥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차 같은 것이나 아니면 열대과일 막 이런 게 나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면 상품작물이라 그래. 상품작물. 쌤이 상품작물에 대해서는 얘기해줬지. 우리가 뭐 쌀 같은 거 아무리 농사 지어도 별로 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차라든가 또는 뭐 인삼이라든가 또는 목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떨까? 좀 짭짤해.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어. 그래서 상품작물이라 그래. 알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명청시대가 되면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명나라 청나라에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하고 이제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겠지.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거야. 자, 외국에서 외래 작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외래 작물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아주 좋아하는 외래 작물이 나왔어요. 자, 뭐가 들어왔을까요? 네, 담배가 들어왔죠. 담배. 네, 담배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PD님하고 담배를 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있는 PD님은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네, 담배값이 오르고 난 후부터 네,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네, 지금 네, 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PD님과 담배를 이제 묵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외래 작물 담배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뭘 받아들였냐면 옥수수.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담배와 옥수수. 외래 작물 담배와 옥수수를 받아들였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창장강이야, 창장강. 이 창장강, 양쯔강 주변입니다. 창장강. 그런데 이 창장강 주변에서 자,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공업으로 많이 생산했던 게 뭐냐면 뭐 비단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거든. 그런데 이 비단과 도자기를 영국 애들, 막 프랑스 애들이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막 프랑스 막 궁궐에서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 중국의 비단으로 만든 그 드레스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타고 막 이러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과 해외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상공업을 발달했기 때문에 해외 무역이 활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해외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국제적인 화폐가 있다. 걔가 바로 누구가? 달러야. 그렇죠? 그 달러하고 한 개가 더 있어. 뭐지? 금이야.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가끔 가다는 아니고 자주 떨어집니다. 그때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손에 여기도 있는데 네, 금입니다. 금. 그런데 이 금, 그리고 이 당시에는 금과 함께 동시에 썼던 게 바로 뭐냐면 은이야. 알았지? 그래서 자, 중국에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은이 엄청나게 유입됐어요. 그래서 은이 엄청나게 유입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좋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금을 낼 때 자, 무조건 자, 뭐로 세금을 내자? 은으로 세금을 내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세라는 건 세금이야. 그치? 그런데 이 조세를 갖다가 뭐로 내기 시작한다? 은으로 내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조세 은납파야.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제 조세를 뭐로 내기 시작한다? 은으로 내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일단 자, 명나라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네, 그렇죠. 일조 편법이라는 것을 했어요. 일조 편법.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는 뭐를 했냐면 네, 지정은제라는 것을 갖다가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일조편법과 지정은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겠는데, 자, 일조편법이나 지정은제나 둘 다 세금을 낼 때는 무조건 뭐로 내는 거야? 은으로 내는 거야. 그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때 당시에는 세금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여겨야 돼. 아마 이 시대, 요 시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건 되게 축복이죠. 네, 일단 우리 친구들은 아무 세금도 안 내고 있고, 네, 군대 갑니까? 원래 여러분들 나이면은 이제 군대 가야 돼요. 네, 여자들 빼고. 네, 남자들 군대 가야 되고. 근데 여자들은 뭐 하냐면 서서히 애를 낳기 시작해야 돼. 그치?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자유하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시기에는 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냈었어. 그런데 명나라 때는 그 세금을 두 개로 그냥 축약시켜 버려요. 그래서 뭐를 내냐면 일단 네가 땅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세. 그리고 사람 한 명 한 명 그냥 세금을 걷었어요.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인도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세와 인도세를 은으로 바쳐라. 그런데 청나라 때가 되면 지정은제가 되는데 이 지정은제는 바로 뭐냐면 자 토지세에 자 뭐야 인도세를 포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토지세만 그냥 걷어들인다는 거야. 토지세를 걷을 때 좀 더 걷겠지.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인도세가 들어가 있다.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양을 좀 줄여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세 안에 뭐가 인도세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걷는 게 바로 뭐야? 지정은제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참 중국의 재미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중국산은 여러분들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두인데 선생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만두인데 이 만두를 뭘로 만드냐면 골판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골판지를 고기처럼 짓이겨가지고 그러니까 골판지 만두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을 잘못 먹으면 사람들이 죽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형을 합니다. 근데 사형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골판지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팔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국은 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산 같은 데로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이때 당시에 어떠냐면 자, 왜 갑자기 인구가 증가했냐면 예전에는 인도세를 걷었어. 그지?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 세금을 걷어들였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인도세를 내기 싫어서 막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행동해. 너 없어.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는데 죽었어. 막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청나라 때가 되면서 실적으로 인도세는 사라진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부활했어. 막 이러면서 막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어떻게 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그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명나라하고 청나라면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신사층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끌어갔던 최고의 계층 누구니? 양반이지. 뭐 지금 오늘날의 최고의 계층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네, 피디님 뭐라고 그러는데요? 시민. 시민이라 부릅니까? 네. 저기 상류층이라 부르죠. 네, 그냥 이제 쉽게 상류층, 시민 아니야. 네, 상류층인데, 자 이때는 최고의 계층을 뭐라 부르냐면 신사층이야. 그래서 신사라는 이름을 딱 들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제 아주 교양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교적인 지식이 풍부해. 유교적 지식이 풍부하고 이때 키포인트 단어가 뭐냐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야. 교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다? 신사층이다. 알았냐? 뭐라고? 신사층. 자, 그래서 신사층은 명청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명청사회의 어떤 문화의 성격이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어. 명청사회는 일단 첫 번째 서민적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얘들은 굉장히 국제적이다.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청나라 명나라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마테오 리치죠. 네,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 선생님이, 네, 진짜 아는 사람이야. 네, 정말 아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우리, 테오가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지가 않았어. 자, 그러면 마테오 리치 얘기해 주겠는데, 이 마테오 리치는 서양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명청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을 많이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갖다 줬냐면 일단 천주시리라는 책을 갖다 줬어. 그래서 이 천주시리는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한 책이고 그런데 이 마테오 리치 하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녀 만국전도야. 그래서 이 고녀 만국전도 이 고녀 만국전도 기억나잖아요. 그쵸?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역사할 때 이미 공부했던 거야. 그래서 고녀 만국전도를 전해줬습니다. 고녀 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가 직접 그린 일종의 뭐냐면 세계지도인데 자, 그 전까지의 중국이 그린 세계지도를 가만히 보면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전체가 중국이고 여기 아프리카 조금 있고 여기 유럽 있고 아시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의 그 국토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인 겁나 구라시아리는 그런 지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나 고녀 만국전도를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실제 세계를 그려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녀 만국
고려망국전도를 통해서 어떤 중국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의 모습, 세계관이 어떻게 된다? 그치, 벗어나게 되는 거지. 탈피하게 된다.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서 어떻게 한다? 탈피하게 되는 계기. 바로 뭐다? 고려망국전도다. 요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청시대가 되면 선생님 그랬습니다. 문을 열었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민적인 문화가 발달을 하게 돼. 서민적이야. 그러니까 서민적이면 뭐가 유행하냐면 뭐 연극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막 소설 같은 게 유행해. 그래서 이때 아주 유명한 소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거 삼국지. 네, 삼국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맞춰볼 수 있니? 이거는 원숭이가 돼지랑 말도 안 되는데 원숭이랑 돼지랑 그 다음에 사오정이랑 네, 스님이랑 같이 여행 떠나. 뭡니까? 네, 그쵸. 네, 나라라 슈퍼보드가 아니라 서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호지라고 해가지고 이건 영웅들이 전쟁하는 건데 선생님은 수호지를 정말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읽은 것 같아. 네, 여러분들 읽었어? 네, 그래서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뭐 손에서 놓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네,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명청시대 하면은 매우 중요한 거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주고 갈 건데 얘네가 학문이 발달했어. 학문이. 얘네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명나라 때 공부했던 것과 청나라 때 공부했던 게 다른데 각각 설명해 줄게. 명나라 때는 명나라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양명학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의를 외쳤어. 지행합의. 그러니까 지행합의라는 건 뭐냐면 자, 아는 만큼 행동하라 이런 뜻이야. 알지?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이거를 행동으로 취하라. 지행합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나라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뭐라 그러면 실천적인 학문이다. 실천. 그러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청나라에서 뭐가 나오냐면 고증학이 나와. 고증학. 그래서 이 고증학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증명을 자꾸 하는 거야. 증명.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군이 우리나라의 시조냐? 그러니까 단군이 겁나 정력 센 할아버지하고 우리를 할아버지라서 우리를 다 낳냐?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증거를 찾는 거야. 그랬더니 정력이 세다는 증거를 찾는 거죠. 그렇죠? 없으면 그냥 개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증거를 계속 찾아. 이렇게 증거를 찾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증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실증적인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얘네들은 증거 찾고 적고 증거 찾고 적고 증거 찾고 땡땡 적고 증거 찾고 땡땡 적고 사전이죠. 사전을 미친 듯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규모 이 고증학 때문에 대규모 편찬 사업을 했다는 것을 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 명청시대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갑자기 훌쩍 뛰어서 어디로 갈 거냐면 네, 니폰으로 갈 거야. 네, 일본 잠깐 정리할게요.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누가 굉장히 정리를 잘하냐면 누구죠? 네,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네, 우리 누리 오빠죠. 누리 오빠. 누리 오빠 잘생겼죠? 네, 잘생겼습니까? 네, 잘생겼습니까? 네, 이 세상에 잘생긴 사람 많죠. 네, 그래. 어쨌든 자, 누리 오빠가 일본 굉장히 잘합니다. 네, 하지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더 잘하는 람보쌤이 일본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자, 이제 일본에서 드디어 뭐가 나온다? 무사정권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무사정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막장이야. 그래서 막부라고 그래. 알았지? 막부.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자, 막부 체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천황, 국왕이죠. 그러니까 국왕의 파워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라이들, 그 일본에는 이 칼을 굉장히 잘 쓰는 사무라이들이 있어. 그죠?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끼리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찌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중에서 굉장히 센 놈이 하나 나타났어. 걔들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쇼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무사정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라이들, 그리고 사무라이들 중에 최고의 힘이 세네. 걔가 바로 누구야? 쇼군. 그래서 쇼군이 자, 뭐가 된다? 네, 실질적인 일본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야. 자, 실질적인 지금 오늘 아주 분필쇼가 아주 장렬하죠. 실질적인 일본의 지배자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무사정권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왕이 이끌어갔어. 천황이. 그러나 이제 누가? 네, 쇼군이 실적인 지배자가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무사정권으로 들어선 것이 바로 뭐냐면 가마쿠라 막부야. 가마쿠라 막부.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에서 드디어 누가
나오게 되냐? 쇼군이란 존재가 나타났어요. 근데 얘가 실적인 지배자야. 그리고 이제 국왕은 뭐냐면은 네, 그냥 형식적인 존재야. 그냥 살아만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아만 있는 거고 아무 느낌은 없는 거죠. 근데 이 가마쿠라 막부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무로마치 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는 그냥 가마쿠라 막부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순서 맞히는 문제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무로마치 막부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지금 얘네 되게 재밌는데 전국시대가 나타나는데 이 전국시대라는 것은 전국 노래자랑 할 때 그 전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국이라는 건 나라 전체 그냥 전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싸워. 근데 얘네가 얼마나 싸웠느냐? 네, 200년 동안 싸워요. 그러니까 완전 네, 그렇죠? 돌 플러스 아이죠. 200년 동안 그냥 막 칼다툼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사들이 막 난립을 해가지고 누가 진짜 일본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타났어.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는 대단한 영웅입니다. 왜 그러면 이 혼란했던 전국시대를 하나로 모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통일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네, 원숭이야. 네,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일으켰니? 임진왜란 일으켰지. 그래서 얘가 쳐들어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임진왜란이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 일으키고 요 놈은 네, 죽어버려. 자,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도쿠가와 네, 미치겠지 지금.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놈이 나타나.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막부가 들어선다. 자, 그 막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그치, 에도 막부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에도 막부 때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싹싹 빌었어요. 나니 네, 계속 빌었습니다. 스미마생 스고이 안나는 지금 나오는데 고니치와 곤방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한테 빌었습니다. 빌어가지고 다시 이제 임진왜란 때 얘네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용서해줬어요. 이때 하도 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교가 회복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가 힘을 좀 키워보고 싶었어. 그래서 얘가 했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쌍낀 코타이 제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책마다 다 달라요. 쌍낀 고타이 제도라고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충분히 발음상의 차이라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대로 외우십니다. 쌍낀 코타이 제도를 네, 실시하게 되는데 이 쌍낀 코타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이묘를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이묘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 막부라는 것 자체는 일본식 봉건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쇼군이 있어. 그러니까 이 쇼군이 누구냐면 무사지, 그치? 그런데 이 무사 중에서 쇼군이 가장 힘이 세. 그 다음에 쇼군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나눠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기사들한테 줘.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봉건제잖아요. 그렇죠? 기사들한테. 그 기사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다이묘야. 그러니까 다이묘라는 건 바로 지방의 그 땅을 관리하는 영토 영자죠. 영주. 땅주인데 지방 영주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다이묘들 아래 엄청난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사실 그 전에 전국시대가 바로 뭐냐면 이 다이묘들이 다 일어난 거야. 나도 쇼군이 되겠다. 나도 쇼군이 되겠다. 나도 쇼군이 되겠다. 그러면서 막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이묘들을 잘 막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전국시대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실적으로 자,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의 그 부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식들을 중앙의 쇼군네 집으로 불러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은 야, 내가 유학시켜줄게. 야, 공부하게 보내. 이렇게 했지만 실적인 거는 뭐냐면은 네 반란 일으키면은 얘네들 그냥 목숨은 없는 거야. 바로 이렇게 콱 하는 거야.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한 쌍낀 고타이 제도 이런 거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 해외 무역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근데 해외 무역에 대해서는 금지하지만 누구는 열어줬냐면 네덜란드는 열어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대해서만 열어줬어. 네덜란드에 대해서만.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서양 학문을 받아들여. 그래서 이게 난자가 네덜란드 난자야. 그래서 뭐가 발생하느냐? 난학이라는 것이 네,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자꾸 이제 해외가 들어오니까. 근데 얘네가 왜
왜 해외무역을 금지시켰냐면 그때 당시에 그 서양 애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나타나서 자꾸 막 무역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청나라하고도 막 무역하자고 하고 근데 무역하자고 하면서 그냥 무역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 막 전쟁하면서 무역하고 막 얘들 대포 쏘고 빵빵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방지했던 거야. 그지? 그러나 유일하게 네덜란드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서 난학이 발생했어. 그런데 이런 난학과 함께 그 서양 학문이 들어오니까 반대로 일본의 학문을 조금 얘네도 보호해보자 하면서 또 뭐냐면 네, 국학 같은 거. 국학도 역시 발생해요. 일본 학문을 연구하는 국학 이런 게 발생해. 그런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조넨 문화 말고 조닌 문화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조닌 문화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네덜란드하고 서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어. 그래서 상공업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상인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돈이 많은 상인들은 맨날 이제 연극이나 또는 막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 문화를 우리가 전인 문화라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 연극하러 나와요. 그쵸?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그쵸? 완전히 그렇게 네 그쵸? 하얗게 그러니까 걔가 누구냐면 그 갸루상처럼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막 나오죠. 그래서 막 연극 같은 거예요. 그런 연극을 뭐 이렇게 가부키, 그쵸? 가부키 같은 거라든가 또는 뭐 이제 아주 화려한 그런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유행한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에도막부 시절에 있었다는 것까지 네, 기억을 하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도막부 때 일본은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문을 열게 돼. 그러면서 이제 막부 시대가 끝나게 되고 네, 일본은 미국한테 문을 열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다음 시험 때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지금 이제 새벽 1시 15분 정도인데요. 우리 좀 더 달려봅시다. 알았죠? 계속 달립시다. 네, 달려봐요.